딸처럼 대해주어야 오래간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어느 날 문득 멈춰 섰습니다. 몸이 아파도 내색 안 하고 며느리 힘들까봐 부엌엔 못 들어오게 하고 시장에서 가장 좋은 재료만 골라 반찬을 한가득 싸보냈습니다. 현관문이 철컥 닫히는 순간 금방 전까지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거실에 싸늘한 정적이 내려앉을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왜 멀어질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되묻다 보면 가슴 한쪽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 집 냉장고에서 제가 보낸 반찬통이 뚜껑도 안 열린 채 구석에 쌓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이라 믿었던 마음에는 보답을 바라는 기대가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요. 딸처럼이라는 말은 따뜻했지만 그 속엔 나처럼 해주길이라는 숙제가 함께 들어 있었던 겁니다. 쉬라 해놓고 진짜 쉬면 속이 상했던 이유, 아무 말하지 말라 해놓고도 눈빛으로 정답을 요구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꾸었습니다. 며느리를 딸이 아니라 귀한 손님으로 대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말하는 방식을 지시가 아니라 요청과 확인으로 바꾸는 것. 나는 국을 끓일게. 수저는 부탁해도 될까? 하고 분명히 말했고, 혹시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하고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어색하던 식탁에 웃음이 돌아왔고 서운함으로 얼어붙었던 마음 사이에 존중이라는 따뜻한 자리가 생겼습니다. 아무 말 없이 기대하던 손길을 거두고 필요한지 묻고 부탁하고 기다리는 연습을 하자 관계가 서서히 말랑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고부관계를 멀어지게 했던 그 보이지 않는 기대의 끈을 어떻게 다루면 좋은지, 그리고 딸처럼에서 손님처럼으로 마음의 호칭을 바꾸는 작은 변화가 왜 큰 평화를 가져오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서운함을 줄이고 마음의 거리감을 건강하게 지키는 말습관과 행동습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가벼워지는 실천 포인트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더 편안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조금 기대가 되신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이 채널이 다음 이야기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함께 성장하는 어른의 지혜,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영숙입니다. 오랫동안 저는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딸처럼 대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결국 다 잘 풀릴 거라고요. 그래서 몸이 아파도 내색하지 않았고 며느리 힘들까봐 부엌 문턱도 못 넘게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유난히 까다로운 손님이 되었고 가장 싱싱한 재료만 골라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찬을 만들 때면 이걸 먹고 힘이 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불 앞에 오래 서 있었고 반찬통이 차곡차곡 쌓여갈수록 제 마음도 묵직한 만족감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현관문이 철컥 닫히고 나면 조금 전까지 웃음으로 가득하던 거실에 싸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수는 점점 줄었고 집에 오면 빨리 가려고만 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어느 날 아들 집 냉장고를 열었다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통이 뚜껑도 열지 않은 채 구석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섭섭함이 올라왔다가 곧바로 허탈함이 밀려오고 잠깐 화도 났다가 이내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뒤에야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내가 준 건 사랑이었지만 그 안에 보답을 바라는 기대가 섞여 있지는 않았을까? 저는 말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정답을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맙다고 전화하겠지. 다음엔 먼저 찾아오겠지. 딸처럼 애틋하게 대해주겠지. 이 조용한 기대가 보이지 않는 시험지가 되어 며느리의 마음 앞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가지만 바꾸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를 딸이 아니라 귀한 손님으로 대하는 마음, 그리고 지시 대신 부탁, 추측 대신 확인으로 말하는 습관.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수십 년 익숙했던 말투가 어느새 제 혀끝에 앉아 있었고, 저도 모르게 툭 하고 지시가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 더 멈췄습니다. 한 박자 쉬고 말끝을 둥글게 말했습니다. 혹시 부탁해도 될까?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을까? 그렇게 한 문장씩 바꾸자 놀랍게도 식탁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았고 제 목소리 끝도 둥그러졌습니다. 우리 사이 한가운데에 존중이라는 쿠션이 놓인 듯 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부엌엔 얼씬도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그런데 정작 거실에 앉아 쉬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예의상 한 번쯤 들어와서 도와야지. 쉬라 해놓고 속으론 들어오길 바라던 모순된 신호였지요. 그 뒤로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국을 끓일게. 혹시 수저는 부탁해도 될까? 힘들면 안 해도 괜찮아. 부탁을 분명하게 건네자 역할이 자연스럽게 나뉘었습니다. 며느리는 서툴지만 기쁜 얼굴로 수저를 놓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쉬라고 했으면 정말 쉬게 하고 부탁했으면 즉시 감사 인사를 건네는 것. 단순한 이 원칙 하나가 우리 사이 공기를 바꿨습니다. 반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제가 주고 싶은 걸 마음껏 담아보냈고 당연히 고마움을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먼저 묻습니다. 이번 주에 반찬이 필요하니? 필요하다면 어떤 게 좋을까? 양은 어느 정도면 좋겠니? 며느리가 이번 주는 괜찮아요라고 말하면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알았어. 필요할 때 언제든 말해줘. 여기까지가 제 몫입니다. 그 다음은 며느리의 선택. 도움은 내가 주고 싶을 때보다 상대가 필요한 때에 더 빛난다는 것을 늦게 배웠지만 확실히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이 가벼워졌고 며느리의 어깨도 편안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며느리가 먼저 문자를 보냅니다. 어머님, 이번 주엔 김치가 조금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반짝 밝혀집니다. 필요할 때 받는 도움은 기쁨이 되고 필요하지 않을 때 받는 도움은 숙제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압니다. 질문에도 예의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조금 늦게 배웠습니다. 예전엔 식탁에서 무심코 물었습니다. 적금은 얼마나 넣니? 둘째는 언제 생각하니? 저는 관심이라 믿었지만 며느리에겐 신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먼저 노크를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 괜찮으면 물어봐도 될까? 지금이 아니어도 전혀 괜찮아. 허락을 구하고 멈춤을 넣고 선택권을 주었더니 대화가 안전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며느리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지금은 문을 닫아둘게요라는 신호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존중했습니다. 상대의 문은 그 사람이 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예의니까요. 연락의 빈도에도 이제는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예전엔 휴대폰 화면이 켜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광고 문자라는 걸 확인하면 허탈했습니다. 그 허탈함이 하루를 삼켜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를 켜두고 조용히 앉아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락이 없다는 건 탈 없이 잘 살고 있다는 평화의 소식일 수 있지. 저는 휴대폰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르고 책 한 장을 넘기고 10분 산책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 하루가 제 것이 되었습니다. 연락은 덤이 되었고 고요함은 결핍이 아니라 안정으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내 행복의 열쇠를 다시 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솔직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전엔 이렇게 믿었습니다. 지금 다 내어주면 나중에 며느리와 아들이 내 노후를 챙겨주겠지. 그런데 돈이 떠나자 마음의 버팀목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먼저 숨을 쉴 수 있어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경제권을 지키자 관계의 저울이 다시 서기 시작했습니다. 부탁도 가벼워졌고 선물도 단정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한 명의 독립된 어른으로 더 깊이 존중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참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제 주머니가 든든하니 며느리에게 선물을 할 때도 제 마음이 가볍습니다. 며느리의 마음도 가벼워졌다는 걸 표정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생활의 거리두기에는 3가지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 손주 양육은 담장 너머 꽃 구경하듯 바라보기. 예쁘네. 거기까지입니다. 물 주는 법과 가지치기는 며느리의 방식입니다. 제가 들어가 꽃 위치를 바꾸고 싶어질 때면 속으로 한 번 더 되뇌입니다. 이 꽃의 주인은 며느리다. 둘째, 며느리의 소비는 시장 구경하듯 지나가기. 큰 생선을 사든 작은 생선을 사든 그건 그 집의 저녁상입니다. 저는 지나가며 미소로 인사할 뿐입니다. 셋째, 아들 집 살림은 사랑방 예절을 지키기. 먼지가 보이더라도 그 집의 일입니다. 정중한 손님으로 차 한 잔에 감사하고 미소로 인사하고 가볍게 나옵니다. 남의 마당에 들어가 꽃을 옮기지 않는 것. 그 간단한 예의가 우리 관계를 정갈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명절에도 저는 연습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전 부치고 탕을 끓이며 여자는 이래야 해라며 오래된 습관을 마음속에서 꺼내 들곤 했습니다. 그날은 역할을 먼저 나눴습니다. 나는 탕을 맡을게. 혹시 저는 3-4장만 같이 붙여줄 수 있을까? 힘들면 정말 안 해도 돼. 부탁은 짧고 분명하게 그리고 즉시 감사로 마무리했습니다. 고마워. 한 장만 도와줘도 큰 도움이 돼. 말끝의 온도가 부드러워지자 부엌의 냄새가 더 향기로워졌습니다. 전이 조금 찢어져도 그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이런 전이 더 맛있더라. 그 한마디에 명절 부엌의 공기가 환해졌습니다. 병문안 같은 민감한 장면에서도 저는 노크를 배웠습니다. 예전엔 병원엔 꼭 가야지, 얼굴 보여야지 하며 마음이 앞섰습니다. 지금은 먼저 묻습니다. 혹시 병문안 가도 괜찮을까? 조용히 쉬고 싶으면 문자로 마음을 전할게. 며느리가 이번엔 쉬고 싶어요라고 하면 저는 곧바로 답합니다. 알겠어. 편히 쉬어. 마음은 늘 옆에 있어. 내 마음의 온도는 그대로지만 행동의 온도를 낮추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배려가 쌓이자 며느리는 오히려 먼저 어머님, 이제 오셔도 괜찮아요라고 연락을 주곤 했습니다. 돈 문제처럼 무거운 주제도 저는 문장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내가 지킬게.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내가 선택해서 선물을 줄게. 서로 부담 없는 선에서 편안하게. 이 3문장을 가슴에 넣어두니 부탁을 거절해야 할 때도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중하고 단단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이런 말의 결이 관계의 품격을 지켜준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남편, 그러니까 아들의 역할도 컸습니다. 예전에 아들은 늘 중립을 지키려 했습니다. 엄마도 이해하고 아내도 이해해. 하지만 그 중립이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한 회피라는 걸 아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의 결정은 내가 책임지고 아내와 상의해서 정해줘. 어느 날 아들이 식탁에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결정은 우리가 상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늘 감사해요. 그 한마디가 며느리에게 든든한 방패가 됐고 제 마음에도 이상한 안도가 자리 잡았습니다. 아들이 어른이 되었구나. 그 기분 좋은 안도감이 우리 셋 모두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식구들이 모인 날이면 질문이 입술 위에서 근질거립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 신호등을 떠올립니다. 빨간불, 멈춤, 왜로 시작하는 질문은 잠시 접습니다. 노란불, 심호흡, 고마운 마음이 올라오면 짧은 칭찬 한 줄부터 꺼냅니다. 오늘 표정이 참 편안하네. 수저 놓아줘서 고마워. 초록불, 출발. 부탁, 감사, 멈춤. 오늘도 이 세 단어를 지키면 식탁의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하루 루틴도 만들었습니다. 연락이 없을 때 30분은 나를 위해 씁니다. 따뜻한 물 한 컵, 라디오 한 곡, 창가에서 10분 스트레칭, 잠들기 전에는 오늘 나를 기쁘게 한 것 3가지를 적습니다. 햇살이 포근했다. 차 향기가 좋았다. 발이 덜 아팠다. 사소한 기록이지만 그 작은 문장들이 쌓이자 마음의 중심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연락은 덤이 되었고 고요함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이 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산책 같이 하실래요?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봅니다. 마음이 천천히 따뜻해집니다. 가끔은 주방에서 이런 장면이 스칩니다. 며느리가 서툴게 칼질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저는 그건 이렇게 잡아야 해 하고 먼저 손을 뻗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소로 말합니다. 고마워, 함께하니 더 맛있네. 그 한마디가 공기의 온도를 바꿉니다. 조금 느리면 어떻습니까? 모양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하려는 마음이고 부탁하고 고마워하고 거기서 멈추는 태도입니다. 관계의 온도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올라갑니다. 부탁, 감사, 기다림. 이 3가지가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모두가 돌아간 빈집에 앉아 있을 때도 저는 이제 다르게 행동합니다. 예전엔 텅 빈 거실에서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와 휴대폰을 붙들고 혹시나 싶은 마음으로 화면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지금은 라디오 볼륨을 조금 올리고 좋아하는 찻잔을 꺼냅니다. 창밖 하늘을 한동안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도 잘했어, 영수가. 내 몫을 다한 하루에게 고마움을 건넵니다.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제자리에 있으면 자식과 며느리의 연락은 기쁨으로 오고 연락이 없어도 평화로 지나갑니다. 저는 요즘도 다짐합니다. 사랑을 주고 기대는 내려놓자. 부탁은 분명하게, 선택은 상대에게. 내 행복의 열쇠는 내 주머니에. 손님처럼 정중하게, 가볍게. 말보다 기다림이 신뢰를 만든다. 이 문장들을 마음에 새기면 현관문이 닫힌 뒤에도 집안에는 쓸쓸함 대신 잔잔한 평화가 머뭅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내 마음을 맞추어야 하는 시험지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정답을 기다리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어른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주방에서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립니다.
저는 냄비 뚜껑을 살짝 열어 국물을 한 숟갈 맛봅니다. 간이 맞든 조금 싱겁든 괜찮습니다. 옆에서 며느리가 웃습니다. 어머님, 제가 수저 놓을게요. 저는 말합니다. 고마워. 함께하니 더 맛있구나. 그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저는 제 삶의 중심을 지키며 며느리를 귀한 손님으로 대할 겁니다. 그 작은 태도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의미를 짧고도 또렷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정성은 많을수록 좋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관계에서는 정성의 양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의 마음에 들어갈 문이 열려 있을 때만 정성은 기쁨이 됩니다. 문이 닫혀 있을 때 억지로 밀어넣는 정성은 선물이 아니라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줄 때 선택권을 함께 건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부탁해도 될까요? 라고 묻고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라고 멈추며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다리는 태도 말입니다. 그 작고 단단한 예의가 서운함을 줄이고 체면을 세워주며 마음 사이에 신뢰의 마루를 깔아줍니다. 오늘 내용을 실천으로 옮기실 수 있도록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행동 설계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음 만남에서 문장 한 줄만 바꿔보세요. 하지마 대신 부탁해도 될까? 혹은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 걸까? 단 한 줄로 공기가 달라집니다. 둘째, 반찬이나 도움을 주기 전 세 문장을 기억하세요. 필요할까? 어떤 게 좋을까? 괜찮다면 이번엔 쉬어도 돼. 셋째, 민감한 질문이 떠오르면 노크 후 대기를 실천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 괜찮다면 물어봐도 될까?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아. 넷째, 연락이 없을 때는 나 루틴 30분으로 바꾸세요. 따뜻한 물 한 컵, 라디오 한 곡, 스트레칭 5가지, 그리고 오늘 나를 기쁘게 한 것 3가지 적기. 다섯째, 마음이 흔들릴 때 꺼내 읽을 다짐, 카드를 준비해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사랑은 주고, 기대는 내려놓자. 부탁은 분명하게, 선택은 상대에게. 내 행복의 열쇠는 내 주머니에. 이 변화에는 분명한 비포 애프터의 선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쉬라 해놓고 속으로는 도와주길 바라며 서운해했습니다. 지금은 역할을 부탁으로 분명히 나누고 고마움을 즉시 말로 전하며 거기서 멈출 줄 아는 용기를 냅니다. 예전에는 반찬을 잔뜩 보내고 감사 인사를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필요한지 먼저 묻고 필요 없다면 가볍게 물러납니다. 예전에는 사적인 질문을 툭 던지고 상대 표정에 따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금은 허락을 구하고 선택권을 드리며 대답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연락의 빈도에 하루의 기분을 맡겼습니다. 지금은 내 루틴으로 나의 하루를 내가 책임집니다. 예전에는 경제권을 내어주고 마음의 중심까지 잃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으로 관계의 품격을 지킵니다. 어쩌면 마음 한 구석에서 이렇게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바꿔야 하나요? 왜 항상 내가 먼저 양보해야 하죠? 아주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양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내 감정의 주도권을 타인에게서 나에게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말투를 바꾸는 건 굴복이 아니라 품격의 선택이고 기다림을 배우는 건 체념이 아니라 신뢰의 준비이며 경제적 자립은 냉정함이 아니라 사랑을 부담 없이 오래 지속시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내가 단단해질수록 상대는 눈치를 덜 보게 되고 우리는 서로에게 더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24시간 안에 꼭 해보셨으면 하는 작은 실천 5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안드립니다. 첫째, 휴대폰 대기 시간을 30분 확보해 라디오 한 곡과 스트레칭 5가지를 해보세요. 몸이 풀려야 마음도 풀립니다. 둘째, 손에 쥐고 있던 해야 한다는 말 1가지를 부탁 문장으로 바꾸어 보세요. 지금 도와달라기보다 편할 때 부탁해도 될까? 셋째, 내일 장을 보신다면 장바구니에 나를 위한 작은 선물 하나를 담아보세요. 사소한 차 한 모금이 외로움을 밀어내는 작은 방패가 됩니다. 넷째, 노트 첫 장에 오늘의 다짐을 적어두세요. 사랑을 주고 기대는 내려놓자. 필요할 때 꺼내 읽는 마음의 북마크가 됩니다. 다섯째, 다음 만남에서 고마워. 함께하니 더 좋구나. 칭찬 2줄을 먼저 입 밖으로 내어보세요. 칭찬은 관계의 문을 안쪽에서 열어주는 손잡이입니다.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어른입니다. 바꾸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라 표현의 방법과 기다림의 방식입니다. 오늘 배우신 단어 몇 개, 부탁, 확인, 기다림, 선택권, 자립이 단단한 어휘가 되어 일상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3번 중 2번만 성공해도 관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실수하시면요, 짧게 사과하고 다시 한번 부탁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변화는 화려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일관성이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단 1가지라도 바로 실천해 보세요. 지금 영상이 끝난 뒤 노트에 다짐 1줄을 적거나 부드러운 부탁 문장 하나를 연습해 보거나 주방에서 고마워요를 먼저 말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평화를 부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면 가족의 식탁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여러분의 노년을 품위 있게 밝혀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널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의 평화와 실천을 보태드릴 수 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앞으로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잘했어. 정말 수고했어. 여러분의 평온을 이 채널이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